정성산 TV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 정성산 TV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괴 김정은 집권 12년이 된 지금 북한, 최악의 식량난, 최악의 경제난, 최악의 에너지난, 최악의 외환난에 얼마나 북한 동포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며 이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양강도 충격 사건 한 달 새에만 무려 7건이 터졌다라는 소식. 안전원이 권총을 꺼내서 발포를 한 이후에 일가족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양강도에서 남편의 아내 살해 사건 연이어 발생했다라며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최근 생계 문제로 인한 가정 불화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목공용 쇠톱을 칼처럼 마구 휘둘러 아내를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7월 31일 양강도 해산시 해강동에서 일어났다라며 톱에 맞은 아내는 복부가 찢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사건의 발단은 남편이 목수일로 벌어들인 중국 인민폐 2,000위안 미화 278달러를 아내가 자전거 타이어 장사를 하다가 협잡, 사기를 당해 모두 날려먹은 데서 시작되었다라며 중국 인민폐 2,000위안은 가난한 가정에서 매우 큰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폭행은 점심시간에 일어났는데 아내는 찢어진 복부를 손으로 감싼 채 스스로 병원까지 걸어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라며 다행히 사건이 벌어진 집 가까이에 시인민병원에 있어서 아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초기 사건의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모두 돈을 날려먹은 아내를 비판했다라며 하지만 그가 쇠톱으로 폭행당했고 건강을 회복해도 얼굴에 난 상처들은 영원히 허물러 남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남편을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남편은 시안전부에 체포돼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담당 주재 안전원에게서 담배를 받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해산시에서만 7건이 발생했다라며 모두 생계와 관련된 다툼 끝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송봉 이동 담당 안전원이 오토바이로 같은 동네 여성의 자전거를 파손시켰는데 보상으로 내 고향 담배 2보루를 건넸다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성의 남편이 아내가 담당 안전원과 바람난 것으로 의심해 다툼 끝에 살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7월 15일 송우동에서 40대 중반의 남성이 다툼 끝에 아내와 아들에게 도끼를 휘둘렀는데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들은 빗 맞아서 목숨을 건졌다라며 이후 남성도 술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현재 양강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한 달 새 7건이나 터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양강도 사회안전원이 저지른 총격 살인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양강도에서 발생한
한 사회안전원에 의한 일가족 총격 살인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합동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이 조용히 묻히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위아해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이달 초에 발생한 사회안전원 총격 살인 사건이 후지부지되고 있다라며 사법당국이 안전원에 의한 일가족 총격 사건이 여론화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민만장이 주민회의에서 총격 사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옮기고 다니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7월 4일 양강도 해산시의 한 일반 주민주택에서 동거 월세살이를 하던 29세의 사회안전원이 집 주인과 말다툼 끝에 일가족에게 권총을 발사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이 사건은 일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사건이 발생하자 중앙의 합동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사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후지부지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오히려 안전원이 주민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막는다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단속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켜야 할 안전원이 일가족이 총탄을 맞는 이 충격은 주민들 속에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며 그런데다 총격을 가한 안전원이 자총하여 사망했다고 하여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주민의 사소한 행위에도 엄중한 범죄로 취급하던 사법당국이 사회안전원이 저지른 살인사건은 내적 비밀로 붙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양강도 해산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조용히 없던 일이 되는 분위기라면서 총격 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초 지난해에 제대되어 양강도에 배치된 29살 사회안전원이 일반 주택에서 일가족을 총으로 쏴 사살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일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안전원의 총격 발포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회안전원이 주민의 일가족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에 대해 아직도 격앙돼 있다라며 그런데 사법당국은 사법일꾼이 저지른 이번 사건이 부정 여론으로 번지지 못하게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가족에게 총격을 가한 29살의 안전원은 동거집 주인 여성 40대 주인 여성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사건 당일 총을 맞고 시병원에 호송된 일가족 중 2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당국의 주민 통제 시도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안전부 개통의 간부들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내용까지 흘러나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사회안전부가 입막음을 통해 막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안전원이 권총을 꺼내 발포를 한 이후에 일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 지금 주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이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북계 김정은 멸공에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지요. 오죽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탄알이 부족하면 북한 김정은에게까지 포탄과 탄알을 달라라고 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러시아의 무기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충격적인 상황과 함께 북한 김정은에게 하다하다 따발 총탄까지 달라. 다급한 러시아가 170mm 주체포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이제 530일을 훌쩍 넘겼지요. 개전 초 파죽 지세로 우크라이나 국토를 유린한 러시아군은 지금 현재 수세에 몰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 공격하는 쪽은 우크라이나 군이 됐고 러시아는 화력과 병력 모든 면에서 열세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뢰와 장애물에 의지해 우크라이나 군을 힘겹게 막아내는 실정인데다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장비 손실도 극심해 자국 군수산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전 초 위세를 자랑하던 러시아의 첨단 전차와 장갑차는 이제 1950년대 생산한 노후 모델들로 대체가 됐으며 일부 전선에서는 제정 러시아 때 채택된 단발 볼트 액션 소총을 쓰는 병사들이 보일 정도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무장 상황을 보면 최신 전차나 장갑차, 포병 무기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전차는 1980년대 초 생산돼 냉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퇴역한 구형 T-72 초기 모델이나 T-62 등이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1960년대 소련군 주력이던 BTR-60 장갑차가 힘겹게 병력을 수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 포병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곡사포를 복원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련군 시절에 구형 장비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일선 러시아 장병들이 무기를 지급받고도 쓰지 못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그저 도구로 취급될 뿐입니다. 8월 초 기준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로만 2,571명에 달하는 장교와 장성을 잃었습니다. 무능한 지휘관들의 호령에 러시아군은 우라, 우리말로 만세, 아자, 우라 돌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주요 격전지를 러시아 장병들은 고기 분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러시아 고위 지휘관 입장에서 휘하 장병은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도구이자 군사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돌격하는 군인들은 자기 중대장, 대대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다가 일단 발사만 되면 그것이 뭐가 됐든 손에 쥐고 우크라이나 군을 향해 돌격, 우라, 돌격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부대의 러시아군 장병들은 항명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텔레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역습을 시도하다가 자기들이 깔아놓은 지뢰밭에서 폭사당하는 황당한 상황마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제58 연합군 사령관 등 일부 러시아군 야전 지휘관이
무의미한 돌격 명령을 거부했다가 숙청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병력이 부족해지자 병력법 개정을 통해 징집 동원 연령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병력을 추가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병력을 충원해도 이들에게 쥐어줄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쟁에서 러시아 군은 너무도 많은 무기들을 잃었습니다. 군수 산업 시스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 탓에 국가 지도부가 생산했던 것만큼 충분히 무기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통해 북한의 대규모 무기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으로부터 북한제 다연장 로켓포 등을 노획해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무기 수급이 매우 충격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부패 인권 운동단체 굴라구넷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쇼이구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여러 종류의 북한제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러시아가 구입한 무기들은 북한에서도 노동조기대가 이제 비정규 무장이죠. 러시아가 북한에서 구입한 무기들은 북한에서도 노동조기대 같은 준군사 조직에서나 쓰는 구형입니다. 6.25 전쟁 때 일명 따발총으로 불린 PPSH-41 기관단총과 텍타련의 경기관총, 중국제 AK-47인 56식 소총과 북한식 AK인 68년식 소총 및 탄약 등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따발 총탄까지 달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심각함. 여기에 최근 러시아가 복원해 전장에 투입하고 있는 T-54, 55 전차에 필요한 100mm 포탄, T-62 전차용 115mm 포탄, 불세 대전차 미사일 등도 북한으로부터 도입 대상입니다.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생산된 것들입니다. 이들 장비가 실제로 도입되면 러시아군은 단번에 1960년대로 퇴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오죽 다급하면 1950년대 6.25 전쟁 때 쓰던 따발총과 따발총탄까지 러시아가 달라고 했겠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러시아가 도입을 희망한 북한제 무기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포병 무기입니다. 개전 초만 해도 하루에 포탄 6만에서 8만 발을 쏟아붓던 러시아는 이제 현대화된 포병 전력은 거의 다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개발된 구형 견인포를 쓰는 실정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D-20 155mm 견인 곡사포와 D-30 122mm 견인 곡사포는 완전 수동 방식이라 병사 8명이 달려들어도 사격 준비에 1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사거리도 표준탄 거리 17km 정도에 불과하며 반면 러시아군의 서방제 M777 견인 곡사포 등 주요 화포는 짧게는 24km, 길게는 50km까지 폭격할 수 있습니다. 명중 정밀도 역시 러시아군 야포를 압도합니다. 이런 사거리 차이 때문에 러시아는 6월부터 하루 평균 2개에서 3개 대대 규모의
야포를 잃으며 화력에서 엄청난 열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굴라구넷 인권단체가 밝힌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 군이 구입했다고 폭로한 M1989 자주포는 포병 열세를 해결하기 위한 국료지책입니다. 이 자주포는 북한에서 주체포로 불립니다. 북한이 중국제 63년식 장갑차를 복제해 생산한 신흥호 장갑차 차체에 170mm 곡사포를 얻은 곳이 바로 이 북한의 주체포입니다.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 당시 북한이 240mm 방사포와 함께 서울을 초토화할 무기라며 선전한 자주포, 주체포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흔히 장사정포라고 지칭을 합니다. 북한의 주체포는 15m에 달하는 엄청난 포신 길이와 170mm 대구경의 장점을 이용해 사거리를 극단적으로 늘렸습니다. 로켓 보조 추진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54km 사거리를 발휘합니다. 다만 이 정도의 사거리를 구현하려면 탄체 중량이 20kg에 불과해져 한국군 표준 155mm 고폭탄 M10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화포의 핵심인 위력이 대단히 형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제 170mm 주체포의 낮은 위력과 명중률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시에 이란군은 북한으로부터 170mm 자주포 36문을 사들여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5분에 한 발 꼴인 낮은 발사 속도, 표적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지는 형편없는 명중률과 낮은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이란군은 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였던 170mm 주체포 자주포를 전량 퇴역시켰습니다. 반면 이란군이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한국제 KH-179 곡사포는 여전히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북한제 170mm 자주포의 성능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주체포는 이란군이 사용한 M1978 국산 모델보다 개량된 버전이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명확한 한계를 보입니다. 북한은 주체포를 개발할 때 소련제 이 ES7 203mm 자주포의 주퇴복자기를 베꼈습니다. 소련제 203mm 자주포를 베낀 것이 바로 북한의 주체포입니다. 이 또한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곡사포 부품을 모방한 것입니다. 한편 주체포 자체는 중국제 63년식 장갑차를 기반한 것이라서 내구성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주체포는 54km라는 긴 사거리를 구현하기 위해 엄청난 압력의 고장약을 사용합니다. 구닥다리 설계가 적용된 이 빈약한 차체는 고장약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반동을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주체포 사격 훈련 영상을 보면 발사할 때 차체 앞부분이 뒤로 들릴 정도로 엄청난 반동이 발생합니다. 자주포 개발에서 포탑과 차체의 조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폴란드 자국산 크랩 자주포를 만들어 놓고도 차체가 반동을 받아내지 못하는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를 수입해
크랩 자주포 포탑과 결합을 했습니다. 자, 주체포에 사용되는 탄약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연평도 폭격전 때 드러났듯이 북한군의 탄약 포탄 상태는 최악입니다. 당시 북한군이 쏜 170여 발 가운데 90여 발은 연평도에 닿지도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연평도에 떨어진 80여 발도 제대로 된 탄착군을 형성하지 못한 채 대부분 대로와 야산 등 엉뚱한 곳에 불규칙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화포 자체의 노후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장약 불량 탓에 발생합니다. 장약은 약실 내에서 폭발해 그 가스로 포탄을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탄처럼 구멍이 뚫린 아주 작은 추진체들이 금속이나 천으로 된 케이스에 빼곡하게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즉 북한의 이러한 한심한 주체포를 러시아가 다급하긴 다급했나 봅니다. 북한의 이런 한심한 주체포를 달라고 하니, 자, 북한체 탄약의 위험성은 우크라이나 군 내에서도 유명합니다. 이미 상당량의 이 북한체 탄약이 러시아 군에 유입이 됐고 우크라이나 군도 그걸 노획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말 우크라이나 군은 자국 취재진을 초청해 122mm BM-21 다연장 로켓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때 제47 기계화 여단 포병대대의 대대장이 북한체 탄약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탄약 부족이 심해 어쩔 수 없이 노획한 북한체 탄약을 쓰기는 하지만 북한체 탄약을 쓸 때 절대 화포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불발로 탄이 발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사 직후 바로 앞에 떨어져 터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북한체 포병 장비를 실제로 대량 구입해 사용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 진지 후방에서 러시아군 포병이 보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폭격을 했다가 자칫 장약 불량으로 당초 계산과 달리 자국군 진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이 쓰는 서방제 자주포만큼 사정거리가 긴 포병 무기로 포병 열세를 극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중은 고사하고 아군 머리 위로 떨어질 위험이 큰 북한제 무기는 러시아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러시아 측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포병 장비를 사서 전선에 배치해야 할 만큼 러시아가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제 무기를 받아들고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도 감수할 정도로 말입니다. 라고 이 소식은 바로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가 신동아에 기고한 소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